안녕하세요. 저희 저번 시간까지 동기 내용 이론을 했어요. 지금은 동기 과정 이론을 할 거예요. 동기 내용 이론은요,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동기 과정 이론은 어떻게 동기를 유발하는가예요.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블룸의 기대 이론을 먼저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기대 이론이에요. 자, 기대 이론은 블룸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 이론에서의 동기는 성과 기대, 이게 함수예요. 성과 기대, 보상 기대, 유인가. 그래서 이 동기의 강도는 성과 기대, 보상 기대, 유인가가 서로 상호작용한 것의 함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서술형이라 써야 되기 때문에 문장으로 풀어쓸게요. 동기의 강도는 성과 기대, 보상 기대, 유인가가 상호 작용한 것의 함수다. 그래서 사실은 이 블룸의 기대 이론은요, 이 세 가지 요소만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다른 펜을 한번 써볼게요. 다른 펜으로. 근데 이게 되게 쉬워요. 세 가지 요소만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잘 유의를 해야 돼요. 이 용어 때문에요. 먼저 노력이 있고, 성과가 있고,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 용어가 우리는 성과나 보상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성과를 받을 거야 라는 신념의 강도, 그게 이제 여기서의 성과 기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1차 산출물이에요. 1차 산출물이고요. 이게 2차 산출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보상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교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자기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업 성적이 올라가는 거는 성과예요. 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와, 너 진짜 교수 학습 능력 뛰어나구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은 이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와 보상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써볼게요. 이 세 가지 요소만 잘 기억하면, 잘 이해하면은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해 볼게요. 먼저 성과 기대가 뭐라 그랬죠?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라는 신념의 강도예요. 그래서 노력이 어떤 수준의 성과를 가져올 거라는 신념의 강도. 성과를 가져올 거라는 신념의 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사가 노력 시 학생의 학업 성취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취가 오를 거라고 믿고 있으면
이 교사는 뭐가 높은 거예요? 이 교사는 성과 기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성과 기대를 가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 기대는 뭐냐면요. 이게 1차 산출의 결과로서 받게 될 이 특별한 보상이 있을 거야 라는 신념의 강도예요. 이 보상에 대한 신념의 강도고요. 쉽게 말해서 성과 기대는 성과에 대한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거라는 신념의 강도. 보상 기대는 이 성과에 따른 보상이 있을 거라는 신념의 강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상 기대가 뭐냐. 이제 이거는 과업 수행의 1차 산출이 이거죠? 1차 산출의 결과로서 받게 되는 거예요. 과업 수행의 1차 산출의 결과로서 받게 될 특별한 보상. 그냥 보상이죠. 보상에 대한 신념의 강도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예를 들죠. 교사가 자기 학급의 학업 성취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1차 산출이에요. 성과예요, 성과. 그 다음에 교사는 그러면은 내 교수 학습 능력을 인정받겠구나. 그렇게 믿고 있을 시 이 교사는 높은 보상 기대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자기 학급의 높은 학업 성취 달성 시 자신의 교수 학습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결과, 이게 보상이죠?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 시 교사는 높은 보상 기대를 가진 것이에요. 그 다음 유인가는요, 이제 매력성이에요. 나머지 유인가 하면 되겠죠. 보상의 매력성, 목표의 매력성, 여기는 보상의 매력성이라고만 쓸게요. 그걸 유인가라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동기, 가장 높은 동기를 하려면 높은 성과 기대, 높은 보상 기대, 높은 긍정적 유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높은 성과 기대, 그대로 쓰면 돼요. 높은 보상 기대, 높은 보상 기대, 높은 긍정적 유인가. 부정적이면 안 되겠죠? 긍정적 유인가의 조합이 가장 강력한 동기를 유발한다. 그래서 이제 비판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세 가지 요소로만 단순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동기는 사실 복잡하잖아요. 세 가지 요소로만 설명했다는 게 비판점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주관적 인지 과정이에요. 기대하는 거죠. 주관적 인지 과정을 이게 했다는 게 비판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비판점도 쓸게요. 비판점은 두 가지. 이 세 가지 요소로 너무 단순하게 구성하고 설명했다. 원래 2번을 밑에다가 써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또 계속 이론 두 개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다 할게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인지 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다 이거 주관적이잖아요.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않느냐. 주관적인 인지 과정을
지나치게 강조. 자, 그 다음 여기까지 기대 이론 했고요. 그 문제를 풀 때는요, 제가 문제 풀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김 교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학업 성취를 올렸다. 근데 그 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이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대 이론에 비추어 설명하시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대 이론에서는 높은 성과 기대, 높은 보상 기대, 높은 긍정적 윤가의 조합이 가장 강력한 동기를 유발한다고 한다. 근데 지금 보상이 없잖아요. 교장이 보상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교장이 뭔가 보상 체제를 만들어서 높은 보상 기대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서술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이거는 아담스가 설명했고요. 자, 보이죠? 조금 위로 올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이게. 그래서 이제 아담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공정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공정해야 되냐면 자신의 투입 성과의 비율과 타인의 투입 성과의 비율이 같아야지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대로 써볼게요. 자신의 투입 성과의 비율을 타인의 투입 성과와 비교해 공정하다고 느낄 때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투입이 노력이잖아요. 노력, 능력, 교육, 과업, 달성 이게 다 투입 요인이거든요. 정리할 거예요. 성과 요인은 뭐 봉급, 승진, 지위, 인정 이런 게 성과 요인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투입해서 성과가 나왔는데 남들의 투입과 성과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두 개가 비교해서 공정하다고 느꼈어. 그럼 이제 끝나요. 근데 문제는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때는 첫 번째는요. 투입을 변경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적게 하는 거예요. 투입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성과를 왜곡해요. 나는 높은 지위를 못했는데 저 사람은 높은 지위를 지금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그냥 왜곡해버리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아예 그리고 우리 부서는 중요한 일을 많이 하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하지. 이런 식으로 성과를 왜곡하는 거예요. 성과를 왜곡한다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준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교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투입 성과가 더 많아. 투입을 똑같이 했는데. 그럼 저 사람은 사장의 아들이잖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야지 해서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이제 투입 요인과 산출 요인이 뭔지를 정리할게요. 투입 요인이 뭐고 성과 요인이 뭐냐. 그 투입 성과를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투입 요인은 노력, 과업 달성, 교육, 그리고 능력. 그 다음에 성과 요인은 지위가 오른다던가 봉급받는다던가 타인으로부터 더 잘한다 인정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승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이게 불공정하다고 느낄 시. 그래서 자신의 투입 성과가 공정하다 라고 느꼈어요. 그럼 이제 이때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투입과 성과가 불공정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안정하고 평형화 시키도록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정, 평형화
노력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먼저 투입을 조정해요. 첫 번째는요. 투입을 조정. 노력을 적게 하는 거예요. 아유, 어차피 돈도 별로 못 받는데, 어차피 승진도 안 되는데, 노력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과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머리로만 왜곡하는 거, 인지적으로 왜곡한다 그래요. 인지적으로 왜곡해 지각. 아이, 저 사람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승진했나 보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으로 이걸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뭐 그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준거 대상을 바꿔요. 저 사람은 사장 아들이잖아 하면서 비교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는 사장의 아들이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받나 보지. 이런 식으로 내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동기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목표 설정 이론은요. 간단해요. 두 줄만 쓸 거예요. 1번, 2번만 쓸 거예요. 목표의 내용과 강도가 동기를 유발하는 주요 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는요. 구체적이어야 하고 다소 어려운 것이어야 해요. 목표는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여야 돼요. 근데 왜 다소 어려운 목표라고 했냐 하면은 그래야지만 이게 노력을 집중하잖아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다소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유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목표의 내용과 강도가 동기 유발하는 주요 기제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이고 다소 어려운 목표. 그 다음에 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여야 된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 그런 목표가 주어졌을 때 동기를 유발한다. 다소 어려운 목표라고 했던 게 왜 그랬나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하기 때문이죠. 너무 쉬워버리면은 동기를 유발하지 않잖아요.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특별히 뭐 동기가 유발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집중하게 이렇게 자극을 시키겠죠, 사람을요. 그래서 다소 어려운 목표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동기 과정 이론을 마치도록 할게요.